문하류 씨의 공포괴담집 숨바꼭질. 초등학생 시절 지금은 사라진 아주 오래된 아파트에 살았다. 그 아파트는 1동부터 44동까지 있었으니 늘 동네에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을 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처음으로 괴기한 현상과 마주했기 때문이다. 97년 여름방학이 찾아온 7월, 나를 비롯한 동네 아이들은 하루 종일 놀 심정으로 아파트 공터에 모였다. 하지만 그곳은 할머니들이 상추나 깻잎 등을 심어놓은 조그마한 텃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기 종목과 관련된 놀이를 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그래서 선택권이 없는 우리는 주로 숨바꼭질 같은 것을 해야만 했다. 그날도 여전히 밤 늦게까지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모두 술래에게 들켜 나왔는데 지훈이 형만 끝까지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우리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어서 나오라는 의미로 노래를 불렀다. 못 찾겠다 꾀꼬리. 하지만 지훈이 형은 나오지 않았다. 아마도 집에 먼저 간 것 같아서 동네 아이들도 해산하려는 찰나 어디선가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하니 아파트 뒤쪽 할머니들의 텃밭이었다. 그곳에서 지훈이 형이 울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딘가 다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우리는 아파트 내에 있는 과외학원을 함께 다녔는데 지훈이 형이 그날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훈이 형은 숨바꼭질을 할 당시 텃밭 맞은편에 있는 시멘트 벽 위로 숨었다. 그곳에는 나무들이 매우 많고 풀들이 우거져 쉽게 들어가기 힘든 곳이었다. 절대로 찾을 수 없을 거란 생각에 숲속 깊숙이 숨어 있었다. 뭐 이 정도면 애들이 절대로 못 찾겠지. 하지만 저녁이 될수록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아이들도 자신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 그만두고 나가려고 하는데 반대편 상추밭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눈을 뜨고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이었다. 지훈이 형은 너무나 섬뜩하여 더 숨어 있어야 하나 나가야 하나를 고민하던 중 웅크리고 있던 자신을 노려보는 그 무언가가 스물스물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 형이 도망을 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 사람은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온몸이 새카맣고 눈동자는 흰자만 있었기에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했다. 형은 두려움에 떨며 꽤 높은 담장 위를 뛰어내려 안간 힘을 다해 도망쳤다. 하지만 그것이 쫓아오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순식간에 형의 다리를 덥석 잡았다. 놀란 형은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고 때마침 우리가 울음소리에 달려와 그것은 사라졌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 모두 지훈이 형이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며칠 뒤 마을에서는 이상한 이야기가 떠돌았다. 옆라인에 사는 할머니가 텃밭을 가꾸다가 온몸이 검은 사람이 기어가는 것을 봤다고 했다. 산책 중이던 아줌마도 비슷한 것을 봤다고 해서 동네가 시끄러워졌다. 다음 날 텃밭을 관리하던 할머니가 상추를 심어놓은 곳에서 장갑 한 짝을 발견하면서 수수께끼는 풀렸다. 할머니는 너무나도 소중한 텃밭에 어떤 미친놈이 다 쓴 시커먼 장갑을 버렸냐며 투덜거리셨다. 그리고 장갑을 줍는 순간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장갑이 아닌 사람 손이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동네가 아주 난리가 났다. 경찰이 와서 그곳의 흙을 걷어낸 순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경악을 했다. 그곳엔 온몸이 까맣게 불에 탄 사람의 시체가 누워 있었다. 당시에 어려서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그 남자의 몸에 누군가 난도질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가 알기론 아직도 범인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훈이 형이 본 것과 동네에 떠돌던 이야기가 그 남자였는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겪은 무서웠던 사건 중 하나였다.